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1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하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기술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리의 10개 집 연상,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유리에서 10개 집 연상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의 자파 현상,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문제를 두 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유리의 10개 집 현상과 이 자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파 현상도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유리의 10개 집 현상을 한번 보게 된다면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형 유리에서 유리 중앙부에 그렇죠. 유리 중앙부 강한 열 고온 팽창이죠. 그래서 유리 주변부의 저온 상태 유지, 그렇죠. 수축되고 열 팽창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율이 적어서 갑작스러운 가열, 냉각, 급격한 온도 변화가 주 원인입니다. 이 10개 집 현상은. 자, 그래서 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팽창되죠. 고온됐다는 거죠. 자, 균열 같은 경우에 저온부는 어떻게 됩니까? 수축됐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열에 의해서 유리가 발생되는 인장 및 압축력에 대한 유리의 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력이라는 것은 그쵸. 오래 견디는 힘이죠. 힘 역자니까. 그쵸. 오래 견디는 힘이 부족하니까 균열이 발생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원인을 한번 볼까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의 복사열, 유리의 중앙부, 주변부 온도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리가 두꺼울수록 열 축적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리의 국부족 결함, 그 다음에 유리 배면의 공기순환 부족, 유리 자체의 내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발생이 된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방지 대책은 뭐냐? 유리의 절단면을 매끄럽게 연마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절단면 매끄럽게 연마해라. 그 다음에 유리배면 차양막 사이의 간격 유지해라. 그 다음에 중앙부와 주변부 온도 차이를 감소시켜라. 유리바에 공기순환 통기구를 설치해라. 유리 필링과 페인트 등의 부착을 금지해라. 유리 자체의 내력이 강화되고 유리 두께 2분의 1 이상 클리어랜스를 유지하라. 그런 얘기들이죠. 자, 요런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 예, 대표적인 현상 문제입니다. 예, 대표적인 현상 문제다. 대표적인 현상 문제. 자, 현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제목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용어 같은 경우에는 1번서부터 4번까지 만들 수 있죠. 그쵸? 1번, 2번, 3번, 4번. 그쵸.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일 테고, 그쵸. 우리 학원은 이제 보통 대제목을 4개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4개에서 5개. 그렇게 정리하는데, 한 페이지에 5개까지 적기에는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4개 정도면 충분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적고, 이제 2줄에서 3줄 되겠죠. 우리가 서브노트 작성했었던 것처럼.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개념도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개념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고온부 팽창되고 주변부 수축되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개념도기도 하지만 메커니즘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적으면 좋아? 10개 집 현상, 예, 메커니즘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원인, 대책.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의 자파 현상이 나왔죠. 유리 자파 현상도 문제가 새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이 없이 유리 원료에 포함된 불순물, 니켈과 황화물로 인해서 유리 수수로 어떻게 파손되는 현상이 뭐다? 유리의 자파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그 자파 현상이 옛날에 MBC 뉴스에 나왔었는데, 강화유리가 뽀개지든, 목욕탕에는 강화유리가, 샤워부스가 자동으로 그냥 이런 데서 그냥 부셔졌던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리의 자파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파손 시작 전서부터 유리 파편에 서로 대칭돼서 발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크기는 주변 알뱅이보다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리 표면에 충격점이 없다라는 거죠. 자, 발생 원인은 가장 큰 게 뭐였어요? 그렇죠. 불순물, 니켈과 화물이었죠. 예. 그 다음에 유리 내부의 불균한 강화, 그 다음에 가공 중에 발생한 흠집, 그 다음에 시공 중에 발생한 흠집 등이 바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책으로는 유리 제품 취급 시에 주의하고 원료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죠. 그쵸? 즉, 불량품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히트스토크 시험 실시라고 강화유를 290도에서 온도에서 2시간 동안 방출, 불순물유리를 시험기에서 파손시키는 시험을 실시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요거. 예. 아주 중요한 얘기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의 자파 현상과 그 다음에 뭡니까? 유리의 열깨짐 현상까지 봤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어의 대제목, 그쵸? 용어의 유형,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공법이 있고, 현상이 있고, 성질이 있고, 시험이 있고, 재료가 있고, 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6가지 맞죠? 예, 한번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우리 부원장님이 이거 작성했는데 아주 좋아요. 옛날서부터 있었던 하긴 하지만 아주 우리 부원장님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줬다. 예, 권유동 부원장님이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용어의 대제목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면 2번은 무조건 그림, 키워드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때 그 특성이 뭐예요? 키워드가 들어갔었던 거. 예.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보셨겠죠. 그 다음에 글과 그림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논지는 어떻게 되냐? 논지란 말은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논지란 말은 논지. 예, 여기서 논지가 나왔는데 이 논지가 뭘까 도대체? 예, 한번 좀 열려볼까요? 네, 논지가 과연 뭘까? 논지가. 네, 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논지가 네. 네, 논지란, 그쵸? 논지란 책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다. 이게 바로 논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은 핵심이 강조되고 내용되고 주의사항, 뭐 연관용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괄적 문제는 이제 보통 대제목이 플러스 4개에다가 4개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한 페이지 작성하게 되면은 저는 4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마이너스 하나는 좀 이해는 돼요. 근데 하나 더 집어넣기는 좀 쉽지는 않던데, 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상과 성질과 시험과 재료의 계약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공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공상세들을 적어줘야겠죠. 시공순서. 모르는 문제는 시공순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적어주시고, 기출문제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일 경우에, 그 다음에 미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효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이나 비교표는 당연히 연관용어가 되겠죠. 네. 네, 연관용어. 네, 연관용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장판지에 있는 종류예요. 네, 얘가 연관 용어다. 그러니까 장판지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현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현상 문제는 뭐예요? 원인 대책. 아까 우리 자파 현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썼어요? 예, 10개 중 현상, 10개 중 현상 봤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메커니즘 쓰는 게 좋다고 내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래프는 여러분, 왜 그래프를 적어줘야 되냐면, 그래프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만든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채점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정확한 데이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원인을 갖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문제점 또는 피해를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양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양 요소라도. 네, 심화 요소도 될 수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우리가 그 현장에서도 나쁜 것들이 발생됐죠. 자, 예를 들어갖고 말뚝을 박는데,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데, 말뚝의 행균열. 그쵸? 네, 중파가 났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테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강타를 친다라는 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책을 써줘야 되겠죠. 저감 방안. 그래서 이제 보링 액상화 이런 현상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출식, 메커니즘 그래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제 현장에서의 영향 요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결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방안 이런 거 적어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비교표 같은 거, 연관용어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영향 요소는 결국엔 뭐예요? 문제점이지 뭐. 그쵸? 문제점. 네. 그런 거 얘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간극비인데. 자, 간극비야. 자, 그럼 간극비가 크게 되면은 영향 요소가 흙에서 간극비가 크게 되면은 뭐가 돼요? 전단공도가 약해지지. 그쵸? 흙에서 간극비가 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극 수압이 많이 걸리겠죠. 그쵸? 그렇죠. 예. 자, 흙에서 그 간극비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은 지지력을 잃어버리죠. 그쵸? 간극비가 이거잖아. 요렇게 그 흙의 입자가 있으면 요 부분이 간극이잖아요. 요 부분이. 그쵸? 얘가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투수압도 높아지는 거고, 간극수압도 높아지는 거고, 지지력도 잃어버리는 거고, 전단 강도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걸 적어주라는 거야. 그런 거를.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시험 도해를 이제 적어줘야겠죠. 시험 도해. 예, 지워지. 예. 시험 도해를 적어줘야겠다라는 거. 시험도를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자, 시험도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시험도지, 시험도. 그림, 시험 순서. 그 다음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의 목적이나 시험 방법. 자, 시험 목적을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기대 효과도 되겠죠. 시험시 기대 효과도 얘기가 되겠죠. 또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시험시 주의사항, 시험 결과 판정 기준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료는 그쵸. 물성 적어주고 요성능이나 시공도 또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 필요성, 용도, 역할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적용시 주의사항. 비교표는 당연히 이제 용어, 연관 용어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계약까지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 배경이 뭐야? 그쵸? 목적이지. 똑같은 얘기지. 뭐, 예, 도입 목적이나 도입 배경이나 똑같은 얘기지. 뭐, 그쵸? 특징. 그 다음에 제도의 내용, 심사 항목, 문제점, 활성화 방안, 비교법, 이렇게 종심제나 공동도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우리 부원장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셨어요. 예, 피압스다 예를 들어갖고, 그러면 정이 나오고, 상하, 불수투층, 높은 압력, 지하수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압의 문제점 또는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책 나와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현상 문제 보면은 비교표 얘기 나왔잖아. 얘기를. 예. 예. 비교표 얘기도 나쁘진 않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겁니다. 자, 그래서, 125회의, 기술사 시험을 한번 분석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기술 자격 그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 125회를 보게 되면, 자, 아까 봤던 대로 이제 공법, 예. 네, 공법이죠. 그 다음에 재료, 시험, 재료, 기출, 공법, 시험, 제도, 현상, 그 다음에 성질, 공법, 현상이죠. 자, 그러면 공법 미기출이야. 그럼 미기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와서. 미기출. 그렇죠. 시공순서 모르는 문제 시공순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 미기출,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또는 비교표. 1번, 2번 대제목 잡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쵸?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이니까 미기출이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성면조사에 같은 관한 부분은 그 서술에서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신 사항인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길 테고. 자, 스마트 콘크리트 재료예요. 그러면 스마트 콘크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치유 콘크리트죠. 자기치유 콘크리트가 스마트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예죠. 걔는 이제 캡슐 들어있다가 균열이 발생하면 그 캡슐이 뿅 하고 평 하고 이제 터져가지고 어떻게 균열 부위에 에폭시를 흘려 내려가고 메꾸라이 쳐주는 그런 재료잖아요.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재료잖아. 재료 봐봐. 여기 재료. 그쵸? 재료의 요구 성능 얘기해 주면 되지. 시공도 그려주던가.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또는 뭐 역할, 용도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예. 예. 요구 성능, 기대 효과 또는 뭐 용도, 역할 뭐 이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적용시 주의사항 비교표 써주시면 되고. 그쵸? 쉽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야. 품질 관리는 발치 검사래. 그럼 물어본 거 뭐야? 발치 검사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쵸? 시험 문제니까 품질 관리는 조건일 테고. 그럼 시험 문제 가봐. 여기 시험도에 그쵸? 그려주면 돼. 그쵸? 아는 시험 문제, 모르는 시험은 이제 시험 순서 적어줘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시험 목적이나 시험 방법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시 주의사항, 시험 결과 판정 기준 그런 거 얘기해주면 돼요. 아주 쉽죠. 예. 자, 제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시기 기준이죠. 거푸집 해체 시기, 그쵸? 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도 부분이니까 여기가 주신 도입 배경, 그 다음에 심상목이나 이제 뭐 문제점 아니면 그게 이제 해체 시기의 기준에 대한 내용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 활성화 방이나 이제 비교표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져가주면 현상, 플라스틱 균형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예, 타일의 접착력 시험입니다. 문제 7번. 시험 문제죠. 자, 정의 적어줘, 정의. 여기 두 줄에서 세 줄이잖아요. 예, 두 줄에서 세 줄. 예. 타일 시공 후 탈락. 그 다음에 파손 방지를 위해서 접착력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방법은 시공 중의 검사, 두들기 검사, 접착력 시험이 있으며 접착 강도는 0.39 N 밀리미터 제곱미터 이상 합격이다. 라고 그림 그려줬죠. 투시도. 그려줬어요. 교수님 투시도를 어떻게 그래? 이거 우리 학원은 가르쳐줘. 우리 학원. 예, 우리 학원. 우리 학원은 어디야? 예, 종로 길사학원. 그 유명한 김우식 원장님이 계신 종로 길사학원. 예. 여러분
원장님이 왜 대단하냐면요. 그 다른 학원에 있는 그 뭐 다 4관왕이다, 5관왕이다, 뭐 3관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참 솔직히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 그렇잖아. 건축 시공기술사 따고 나면 건축 품질 기술사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목 시공기술사 따고 나면 토목 품질 기술사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럼 벌써 4개네. 그 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사 따면 5개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토목 시공, 건축 시공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기술사를 가지고 있어. 토질 및 기초 기술사도 갖고 있고, 건설 안전 기술사 갖고 있고, 토목 품질 기술사 이렇게 갖고 있어.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전문 기술사가 3개 이상이에요. 토질 및 기초, 건축 구조, 그 다음에 건설 안전. 전문 기술사가. 그러니까 진정한 6관왕이죠. 예. 뭐 따기 쉬운 걸로만 해가지고 그냥 5관왕이다, 6관왕이다 그렇게 선전하는 거 그거 아니지.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지 우리가. 예. 다른 학원에서 아니다 이거죠. 또 그림 그려주시고 그래서 경화후 두들김 검사 뭐 접착력 시험 요 키워드 다 들어갔잖아 여기 다. 그치? 키워드. 예.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아, 이 사람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접착력 시험 이렇게 적어주고 시험시 주의사항까지 다 적어줘 드렸어. 요걸 제가 10분 안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 글씨가 조금 날라다니긴 하죠. 예. 뭐 나름 괜찮게 그렸나요? 예, 이거 10분 안에 9분 걸렸던 것 같아요. 9분. 예. 9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탈 터치 12번 문제 우리가 일단 요 메탈 터치 공법 기출이죠. 예. 저 정의 메탈 터치란 뭐야? 접착면 절삭 가공이 뭐야? 키워드죠. 그 다음에 밀착 접착하는 거죠. 하부 기둥 밀착면에 직접 전달하는 이음 방식. 키워드 다 들어갔잖아. 그치? 키워드 다 들어갔어. K가. 자, 그래서 밀착 접착 방법, 그 다음에 힘 모멘트 일부 전달, 그 다음에 압축력 발생. 3개 다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가, 키워드가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아, 이 사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판단이 되는 거죠. 특성 보니까 응력된 데서부터 경제성까지.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시공시 유의사항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용어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시험장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학원에 오시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의고사반에서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있는 거 유스터디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용어 시간에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좀 2% 모자르다. 이런 부분만 이렇게, 스터디반에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고맙습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디를 종로기술사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